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을 하는 첫 번째 정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거대 야당을 견제해왔는데 총선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범야권은 200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전히 유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전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야권에선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남은 국정 운영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고통을 주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을 한다든지 저는 이 정권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처리도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제약을 받습니다. 당장에 한덕수 총리가 물러날 경우 후임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켰다지만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이고 개헌과 탄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외국 언론들 역시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파와 디올백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레임덕. 주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이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총선 패인으로 대파 875원 사건을 꼽았습니다. 대파값도 제대로 모른다는 조롱 끝에 참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거론하며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김건희 여사 조사 시도를 차단했다며 차기 대선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물음표를 단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온전한 권한인 외교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방이든 적국이든 윤 대통령이 내놓은 외교 정책의 유효 기간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대북 강경 노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장 삼각공조의 한 축인 일본의 언론들은 민감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이 참패했다며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韓国政府は昨年3月に発表した措置におきまして原告への判決金及び遅延利息は韓国の財団が支給する予定である旨すでに表明をしておりまして 영국 BBC는 레임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 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퇴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적 성과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단숨에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처음 치른 총선에서 비례대표로만 12석, 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대검찰청부터 찾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득표율 24.25%로 비례 12석을 확보하며 창당 38일 만에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 검찰 독재 척결을 외쳐온 조국 대표는 오늘 바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논란을 당장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십시오.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정부, 대여 강경투쟁 수위를 높이며 선명성을 부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검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경고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 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등 윤석열 정부 심판용 압박카드도 준비 중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범야권 192석을 바탕으로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각종 특검 법안 통과 등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개헌선을 가까스로 저지하는 수준의 선거 패배로 정치에 입문한 지 106일 만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치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품 안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의 대표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퇴 후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은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은 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포함해 보수계열 정당은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21대 총선 땐 의석수가 더 적었지만 당시엔 야당이었고 집권 여당으로선 전례 없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구원 투수로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됐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다 사퇴 요구까지 받았지만 정면 돌파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100여일간 유지했던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도부 체제를 다시 꾸려야 하는 과제와 함께 국민의힘은 앞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